네, 가치주의 편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평가된 주식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맥도날드가 미미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낸 게 아닐까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효과일까요? 사실상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시바 지지율이 44%로 전달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이번 주는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근 국가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서 일본엔 큰 호재가 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우호적인 발언을 듣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들 자체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성적표는 한 80% B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보따리를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요. 현재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8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1조 달러 이상 좀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AI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공장도 건설해 주겠다. 주류나 식품까지도 진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을 창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항상 검토할 수 있는 과제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7위, 8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큰 시장 미국 시장을 잃었을 경우 또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래스카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LNG에 대한 개발 협력이라든지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을 좀 확대하는 문제, 방위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는 정책,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놔야지 미국과 우리 경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과제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안보 우려를 불식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 우호적인 발언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성적표를 80점 주셨는데 B 정도인데 80점이면 저는 B 플러스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통상 문제가 큰 거겠죠. 상호 관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어떤 영향이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네, 상호 관세라는 것은 특정 국가가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미국도 해당 관세율 정도만큼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균형 관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 8위 정도 되는 무역 흑자국이고요. 또 미국산 농축산물 중에서 쌀이라든지 그리고 콩, 소맥, 설탕, 육류, 유제품 관련해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많이 낮춰지긴 했지만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상호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조치는 다분히 중국이라든지 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특히 미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지 않는 EU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우리나라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구글이나 애플,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디지털 시장 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한다든지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무기화시켜서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산 그 제품에 대해서 일률 관세뿐만 아니라 맞춤형 관세, 상호 관세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환율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올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보다 그 계량 분석상으로는 한 13% 정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균형 관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환율 변수 역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0엔이 1,000원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엔화는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에 한때 152엔까지 상승한 바 있는데요. 엔고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1%까지 금리를 인상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면서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끼얹은 것은 아무래도 기름을 끼얹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미일 정상회담 때 무역 적자를 좀 불균형을 조정하는 문제들이 이야기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앵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2의 프라자 합의가 어느 정도 정상선에서 이야기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장기 금리 차가 뚜렷하게 좁아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면 앵고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0엔당 850원까지 우리가 절상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95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또 해외 시장을 두고서 자동차라든지 전기 전자제품과 관련된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 부과에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일 간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야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ECB는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이렇게 상반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엔켈의 청산 위험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좀 비슷한 충격일지 아니면 좀 덜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앵고가 좀 더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앵크레드와 관련해서는 규모가 5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향후 청산이 가능한 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32조 엔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51엔까지 갔지만 앞으로는 130에서 135엔까지도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달러와 같은 고금리 통화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일시에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1일 날 니케이 평균 주가가 앵커레지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무려 장중 한때 1,300엔이 폭락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듯이 리스크 오프 현상으로 인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당시보다도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이고 또한 미리 많이 청산들이 이뤄왔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앵커레지 청산이 되면은 M7과 같은 고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순간에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